47기 낭독 독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죠. 인생의 태도.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죠. 먼저 우리 순호성우님 책 읽은 부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또 움직이면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4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내가 책을 읽지 못했으면 지금 딱 펴서 펴는 네. 곳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주의 힘이 잡아당기는 거야. 제가 어제 시크릿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뭐든지 끌어당긴다. 이 법칙을 배웠어요. 어? 그래서 책을 한번 쫙 펴가지고 그 부분이 나온다. 그럼 그 부분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기록하시. 30쪽입니다. 네? 저쪽은 아닙니다. 47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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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페이지 사이에 있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민영 성우님. 필요하다면 화를 이용하라. 네? 필요하다면 화를 몇 이용하라. 페이지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51쪽 51쪽. 맨 아래 딸락 51페이지. 아래 딸락. 네, 51페이지 마지막 달락. 가장 끔찍하고 무책임한 선택은 후회라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했던 일에 하지 않았던 일에 해야 했던 일에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에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걸 바로잡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나는 계속 후회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 나는 후회할 뿐이고 더 많이 후회할수록 그 일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질 거야. 나는 책임지지 않고 감정적 균열을 겪는 걸 택할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지 않게 어찌할 수 없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거야. 책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요. 그러므로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디서든 긍정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좋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거기에 반응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해결책을 찾는 준비가 갖춰집니다. 자신의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책 읽고 무엇이 네. 나에게 다가왔는지 나눠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화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화내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자신의 근데 제가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난 과거에 이랬어. 그러면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5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나누었어요. 저요. 네, 민영 성우님. 저는 76쪽 바로 오는 타이밍이 잠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갈게요. 네. 네네. 이 부분 순호 성우님이 읽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느낀 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건 지난주에 제가 읽어서 좀 아, 지난주엔 제가 좀 많이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안 읽으셨어요? 아, 좋아요. 읽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76쪽을 나눔을 하려고요. 76조. 네. 좋아요. 잠깐만요. 나한테 가장 끔찍하고 무책임한 후회는 항상 감정을 갖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던 거, 해야 했던 거, 하지 말아야 했던 거, 또 후회하면서 주저했던 거, 이런 거 좀 바로잡을 것은 내 기분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야. 내 기분 네. 상태. 내가 그것을 후회하고 더 많이 후회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균열이 가는 거죠. 네. 내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김영식 대표 존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복난 성우님이 나를 김영식 대표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듣게 하려면 나는 복난 성우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난 성우님 최고예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중용해 보면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죠.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다가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성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저에게도 고통이 있었죠. 자신의 고통,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이제 산후후유증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어쨌거나. 여자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수술하니까. 근데, 어머, 이게 전몸살이 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막 했더니, 여기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엄지손 네. 이렇게 양쪽. 근데 네. 안 펴지니까, 막 너무 아프니까. 근데 수술이 또 잘못된 거야. 엉뚱한 데 해놓은 거야. 공국대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한의원하고 한양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안 펴지니까 이걸 또 피는 수술을 하는데 막 너무 끔찍한 거야. 근데 맨날 그 끔찍한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 끔찍한 그 기운만 들고 내 몸이 병들겠죠. 그죠? 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싶지 아, 않은 거. 근데 그것이 자꾸 떠올라. 저는 네. 7살 때 자전거 타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에 지금도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7살 때예요. 네. 자전거 타다가 저는 아이의 이빨을 부러뜨렸죠.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더 넘어져 놨더니. 네. 그것을 신경 쓰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버려야 되는 거. 지나간 네. 것은 버리고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당하는 국가라서 매일 아이고 외국에선 난리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만 또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불행한 거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네. 자, 그 다음 발표하실 분 우리 민영 성우님. 네. 좋아요. 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 76쪽에 세 번째 단락이. 76페이지. 네. 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 바로 거기에 그 파트의 첫 단락입니다. 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들어가 장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친구 엄청 운이 좋은 걸? 저 사람은 타이밍이 완벽했어. 항상 딱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 그러나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삶을 잘 운용하는 사람은 내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 라고 말하죠. 이 단락을 보면 내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 라고 말하죠. 이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느끼는 점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장미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또 이 꽃향기 같은 것도 맡을 수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좋은 것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기회가 생긴다. 또 나는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운의 운도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낭독 파이팅. 자, 우리 채팅방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 내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 내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우리 인혜 성우님한테도 보영 성우님한테도 미정 성우님한테도 서린, 순호, 민영, 주영, 해숙 이 홍수기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죠. 내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저녁에 잘 때도 오늘도 좋은 일만 일어나서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합니다. 시크릿. 그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1% 성공한 사람들의 부와.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다른 방에서 그 시크릿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롭다는 거야. 그 뭐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근데 저도 보니까 또 새로운 거야. 그래서 책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낭독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2시간 38분 하면서 3시간을 채우고 싶었는데 어제 못했어요. 제가 시간까지 다 찍어놨죠. 일어나자마자 시크릿 책이 딱 눈에 들어온 거야. 막 묵독으로 읽다가 와 이거 너무 좋다. 성우님들하고 들려줘야지 이러면서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들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낭독을 했죠. 그러면서 또 대전에 카페에서 우리 서린 성우님이 그때 3시간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다음에 홍미 성우님하고 또 누구지? 한 분은 있었어요. 최우수상 왜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할까요? 1등만 기억하는 거야. 우리 서린 성우님 그때 어떠셨어요? 3시간 낭독. 네, 여기 지금 3시간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는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었었는데요. 그 한 3시간 동안 처음에 이제 3시간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시간이 훅 갔고 그리고 좀 낭독으로는 하기 어려운 책이었는데 낭독으로 어려운 책을 읽고 나니까 묵독으로 할 때는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퇴근하고 한 1시간 반 연속으로 그냥 차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이 걸린지도 몰랐고 그렇게 장시간 낭독을 하게 되면 내 호흡이나 내 발성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내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은 기분 좋게 끝나요. 아,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책을 낭독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음조를 높고 낮추고 또는 퍼즐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 감정선에 따라서 그게 잘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시간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최소한 그게 1시간, 처음엔 1시간도 힘들어요. 근데 1시간이 넘고 처음에 3시간 경험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1시간 반, 2시간도 그냥 옆에 이렇게 물 한 컵만 있으면 길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계획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꼭 강추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파이팅. 네, 묵독으로 하다가 낭독으로 했는데 이게 또 틀리더라고요. 묵독으로 읽을 때가 또 낭독으로 막 한 글자 한 글자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알람이 울려서 알았어요. 알람이. 좋아요. 자, 다음 분 나눠주실 분. 자, 없으면 7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일기 쓰기가 있어요. 일기 쓰기. 중간쯤 보면 왜 오늘 밤 파티에 가지 않을래? 내가 피곤하다고 대답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 10중 8구 이런 대답이 튀어나올 겁니다. 오, 아닌데? 나 지금 컨디션 최고야. 하나도 안 피곤해. 정말로 흥미로운 활동에 있을 때 피곤은 언제 그랬냐 하는데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피곤해 죽겠어. 오늘은 못해. 이러는데 나에게 흥미로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어디 있어. 피곤이 어디 갔냐는 듯이 하죠.
도저히 잠이 안 깨. 우리 해숙성우님 매일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완전 따봉이죠. 뭔가에 내가 흥미를 느끼면은 그것에 1등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당신의 일기장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흥미로운 활동이,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딱 눕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딱 흥미로운 거. 내가 뭔가 해야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미정성우님, 낭독의 힘, 이거 가상 배경 감사합니다. 한번 일기장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때에 흥미를 얻고 어떤 때 에너지가 솟는지. 그 손으로 적어요? 아, 글씨로. 예. 네네, 여기 채팅방에 한번 적어보세요. 한 가지씩만 적어볼게요. 저도 노트에 적을 펜 들었다. 민영성우님이 하는 말에. 네네, 좋아요. 음. 내가 흥미 있는 건 언제일까요? 저는 가장 힘이 날 때가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강의하는 시간. 이 하루 종일 이렇게 진짜 막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랑구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나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보다가 낭독한 했잖아요. 3시간 집에서 막 씻지도 못하고 세수만 하고 나왔어. 막 책 보다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돌아다녔거든요. 그 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느냐고. 3시 넘어서까지 돌아다니다가 또 결혼식장이 5시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4시에 나와가지고 갔다 왔는데도 하나도 안 피우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촬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 가서 축하를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 서린 성우님은 언제일까요? 저는 낭독과 필사하는 시간이 제일 힐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좋다. 내면을 채워가고 있잖아요. 저요. 네, 저는, 이거 제가 좀 길게 썼는데, 우리나라 영토, 만주, 간도, 연해주 회복을 위해 서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땅들이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좀 신이 났었고, 또 한문 낭독할 때 더 신이 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한문 낭독지도사 꼭 하셔요. 한문 네, 낭독 너무 좋아요. 공기 좋은 네, 곳에서 하면은 인기 완전 폭발입니다. 요즘에 네, 영상들만 보니까. 좋아요. 네. 낭독 파이팅. 네. 해숙성우님, 네, 저는 여행을 가면은 신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네, 자다가도 새벽에 잘 일어납니다. 여행 갈 때. 아싸,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초등학교 소풍 갈 때 잠이 안 오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잠을 네, 설치면서 내가 설레면서 잠이 안 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저는 자다가도 지금 말한 대로 뭐 여행 가자 이러면 막 사진 찍어야 되니까 또 막 정보를 주고 싶으면 막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장하려면 이것도 좋지만 에너지를 밖에서 찾는 것도 좋지만 서린성우님처럼 자기 안에서 찾는 게 따봉이죠. 밖에서 이렇게 찾으면 좀 힘들더라, 힘들어. 나는 신이 나는데 자아를 성찰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사람마다 틀려요. 자, 동난성우님. 저는 멍 때리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한테 방해도 안 받고. 오늘 화장을 한 겁니까? 얼굴이 제일 반들반들 하십니다. 아니요. 어젯밤에 안 씻고 자서 세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화장하는 얼굴인데 우리는 얼굴이 다 이렇게 누른데. 아니요, 오늘 화면이 그런가 영양크림까지 다 바르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그래요? 예, 오늘 이쁩니까? 이 설화수 화장품을 써야 되나? 저도 쓰세요.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설화수로 우리 교체해야 되나 봐요. 화면이 좀 이렇게 틀리죠. 영양크림밖에 안 발라. 좋아요. 보영성우님. 보영. 보영성우님 안 들려서 탈락입니다. 이내성.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네, 해숙성우님. 네, 49쪽. 49쪽. 저는 쓴 거 발표하는 줄 알았더니 네, 끝냈어요. 49쪽 좋아요. 네. 여기 아래쪽, 아래단락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끼어들었을 때도 마지막 단락입니다. 네, 이들은 순간 치미는 화를 내뿜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오늘 내 기분을 하게 두진 않을 거야. 이건 내 인생이니까. 오늘 내 인생의 단 하루뿐인 날인걸. 오늘은 2번 오지 않아.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 자리에 앉아서 속을 태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저 인간이 이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어난 일은 일일 뿐이고 난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 좋아하는 채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 일로 우울해지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딱 5분만 더 이 일을 겪자. 그러고 나서 또 5분만 그럴 수도 있겠지. 계속 딱 5분만 겪자. 난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야.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할 필요도 어떤 의미도 될 필요도 관대하고 사려 깊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말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한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스스로 한 선택의 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보면 그야말로 막 차 내려가지고 바로 뛰어들듯이 그냥 욕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경우는 왜 TV에서도 봐도 몽둥이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남의 일로 행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 상하고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까지 상하고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끼어들어도 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먼저 가게 두자. 그 순간만 잠깐 1, 2초만 생각만 해도 그렇게 화나지는 않고 그 일로 내 감정까지 상하지는 않을 거고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났는데 뭐 짜증을 부렸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발로 무엇을 탁 찼어. 찼는데 잘못 차가지고 내 발로 식탁 의자를 차버렸어. 그랬는데 발가락이 아파. 근데 신발 신으니까 더 아파. 이 자꾸 악순환이고 또 나갔는데 버스가 안 와. 그럼 화가 또 나. 그 자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보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요때만 참고 넘기면 다른 일도 화나지 않고 하루 종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화나는 일이 있는데 아침에 딱 참아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해숙성님 아주 좋아요.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있죠. 감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 재수 없어 이러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치.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과 아니면 부부지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지간에 왜 갑자기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훅 하고 먼저 나가버리거든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은 생각에서 오는데 나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죠. 동물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이 밥을 에에에 하고 그죠? 근데 사람인데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표정.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난, 표현해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 나 스스로. 나는 나를 사랑해. 네. 나는 나를 사랑해. 표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행동으로 이게 안 나는 나를 나오죠. 사랑해.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안아줄 수도 있고, 하트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예쁜 옷을 선물해 줄 수도 있겠죠. 얼굴 예쁘게 화장품 발라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나에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지? 무엇으로 해주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미정성우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음, 선물도 주잖아요. 네, 마음이 네. 외부로부터 요동치지 않게 평온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러면 항상 마음이 고요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뭐 TV나 뭐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음, 좀 흔들리거나 어떤 뭐 후회를 하거나 이런 생각이 그런 것들로부터 좀 방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네, 민영성우님 내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다? 오, 놀라운 방법입니다. 남성치고는. 저는 사랑하는 방법은 여행, 바다, 산으로 가기. 우리 예숙성우님은 나를 쉬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제가 작년,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뭐 좋지만, 나를 쉬게 해주는 거. 그것도 뭐, 자는 것도 되고, 그냥 누워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쉬게 해주는 것도, 그리고 어디 가서 진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또 쉬는 것도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많이 조금 무리하지 않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잠도 충분히 자고. 요즘에 그래서 졸리면 저녁에 그냥 잡니다. 12시면은 거의 자요. 그냥 졸리면 다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려. 그래서 좀 잠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요즘에 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더라고.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우 성우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순우 성우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바빠서 운동을 못했을 때, 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는 운동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둘레길을 맨발 걷기를 할 때가 제일 나를 사랑하는 시간 같아요. 이상입니다. 낭독 파이팅. 이내 성우님? 사랑하는 방법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지칠 때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한참 치고 나면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와, 최고. 최고다, 최고. 최고. 우리가 악기를 다뤄야 돼요. 악기 하나씩은 다룰 줄 알아야지 그 힘들고 어렵고 신이 나고 막 이럴 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쿨렐레 배우려고 해요. 복면성우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 휴식을 갖는다, 글쓰기, 독서, 운동, 마사지하기, 건강한 음식 먹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그림 그리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귀하게 대한다. 맞아요.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 책 본문 내용 발표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서린 성우님 저는 87쪽이요. 87조 87쪽의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내면의 스승이 아니다. 스승은 홀로 존재하며 나머지는 모두 그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일 뿐이다. 스승은 나 자신이며 자유를 희망하고 확신하는 마음이니 그 스승을 찾고 쫓으면 구원에 이르고 평안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내면의 스승이 아닙니다. 인식되는 것들을 인지하고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는 건 그와 관련된 생각과 감정, 욕망, 공포, 기억, 기대들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안의 스승입니다.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죠. 요즘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스카이 기사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일이죠. 근데 정말 40대 초반인데 몇십억짜리 그 중장비 그 기계를 갖고 있는 정말 번듯하고 건강한 그 사업가였는데 왜 그랬는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6학년 때부터 이제 그 찹쌀떡을 팔았고 전단지를 붙였대요. 근데 저는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무슨 안전 담당으로 불리니까 안담님도 혹시 배고파서 굶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있다고. 저도 대학교 때 정말 돈이 없어서 안성탕면이 그때 150원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로 일주일을 버틴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로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자가도 있고 난 지금 애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다.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독서하는 것, 제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제가 주말에 하는 일을 설명을 했더니 막 엉엉 울어요, 남자분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프로필을 쫙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은 지금껏 잘 살아온 거에 대해서 잘 살아왔고 잘 살아와준 것만으로도 성공을 한 거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누구도 나한테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기 말을 이렇게 진솔하게 들어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사장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값진 삶을 살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는 과정이 있는 거고 단단해질 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닌 것 6가지에 보면 나 자신과 동요가 아닌 6가지에는 이름이 내가 아니고 육체가 내가 아니고 정신이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 내가 아니고 내 국적이나 내 종교가 내가 아니고 내가 맺는 관계가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내가 한 선택이고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이 멘토에 의지하고 힘들면 멘토를 찾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시다르타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멘토는 모든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거. 실제 우리 옷 사러 가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물어보지만 진짜 선택은 내가 알잖아요. 내 스타일에 맞는 거. 책도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와 저 역시도 요즘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여기 뒤에 그 부분 읽으면서 아까 화 다스리는 거 깨달음을 얘기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내가 놨던 거. 조금 전에 우리 자동차 정체, 아침에 전부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찍 나갔던 이유가 정체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 주차 공간이 있을 거야.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면 당연히 있지만, 제가 그저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반신욕을 하고 나가서 평상시보다 한 1시간을 늦게 나갔어요. 근데 제 자리는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아까 말한 끌림의 법칙도 그렇고 시크릿도 그렇고 여기 인생의 태도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의 화를 다스리는 것,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는 것, 무엇인가 보고 바라는 거는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아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스승이 나라는 거를 인지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있어서 겸손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타인의 말에 귀를 정말 많이 기울이게 돼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제 책 사인해드리겠다고 여기 유순우 작가님도 계시지만 이 책을 보면 저희 아들이 그저께 그랬어요. 엄마,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엄마가 늘 결과만 보이니까 엄마는 뭐든 다 잘 되는 사람이고 뭐든 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 책을 보고 엄마 일기장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겪은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언젠가 한 번 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사춘기 때 엄마는 뭐든 자신감 있고 원래 잘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엄마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대요. 저는 기억 못하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목요일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제가 했던 것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내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10분의 성우님들도 지금 잘하고 계신 것처럼 낭독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놓쳤던 것 아니면 매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네, 잘 나눠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하고요. 내 것과 관련해서 나눠주면은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Who you really are? Who you really are? Who you really are? 나는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답답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책 100권 저자 우경아 대표님도 전자책이 100권인데 이거 쓴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쭉 잘 나가고 있죠. 그러면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우리도 이 누구인가를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김영숙은 누구인가? 우리 이내성우님은 누구인가? 나 자신과 동요가 아닌 것 6가지에서 나 자신과 동요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정신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죠.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아니죠. 국적, 인종, 종교 등 내게 붙은 그 어떤 꼬리표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서린 성우님이 발표를 해주셨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의 내면의 스승이 될 수는 없죠. 저도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하는데 그 내면의 기질도 저희 두 남자를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외부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별로인 것 같고 중간이 딱 좋긴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자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분 쉬었다가 7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얘기 나누셔도 되고요. 화장실이나 간식 갖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7시에 뵙도록 할게요. 제가 그 주식 관련 경제책을 쓰고 있어요. 전자책을 쓰고 우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2만 원으로 시작해서 2천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딱 우와. 1년 한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2년 조금 안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 책을 쓰고 있어서 지금은 그 성우님이 안 오시는데, 우리가 주식을 해서 되게 돈을 날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3,100까지 내려가서 저 역시도 한 번도 파란불이 없었는데 요즘엔 파란불이 많거든요. 근데 파란불이 많아도 빨간불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가 주로 작년 1년 동안 경제 독서 모임 1년을 다른 곳에 가서 한 300만 원을 주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 책들을 물론 그때 막 많이 그렇게 예전에 저처럼 막 몰두했으면 그걸 못했을 텐데 저는 그 과정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다들 막 몇 억씩 물려 있는 분도 계시고 적게는 몇천 몇백 물려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 물리는 상황에서도 또 전쟁통에도 수익을 날 사람은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맨 처음 그 독서 모임 들어갈 때 계좌 어떻게 신설해 했던 게 저였는데 마지막에 그 독서 모임이 끝날 때 가장 수익이 그러니까 가성비겠죠? 그러니까 2만 원으로 2천만 원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이번 달에 다른 거 다 제끼고 아마 그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쓸 거예요. 제가 계속 바깥 일도 그렇고 몸도 안 좋아서 했었는데 혹시라도 만약 경제 관련 게 있으면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경제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제가 돈을 안 받고 하시니까 중간에 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커피 하루에 한 잔 값,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 그 편의점 말고 커피 값을 3,000원, 4,000원 책정을 했을 때 한 달에 5만 원이면 되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5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제가 같이 읽을 책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뭐 한 달에 3만 원 꼴, 택배비 빼고 뭐 하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제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제가 컨텐츠 강의를 되게 많이 해서, 그건 제가 그 컨텐츠 내에도 1등을 했었거든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디테일의 힘을 읽었으면 그 디테일의 힘과 이 인생의 태도의 책과는 별개잖아요. 근데 이거의 연관성으로 강연하시는 분들은 책을 고를 때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강사분들은 이 책의 공통점과 연관성으로 나만의 마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자신만의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도 500만 원을 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나눠드리려고요. 근데 그게 돈이 아깝지가 않았던 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봐도 핵심이 보여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배웠던 게 저쪽 위리더라는 그쪽에서 그 대표님한테 저 지난번에도 저희 무료 강연 부탁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바쁘신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색 읽기라는 걸로 저희 대표님께 저 대표님께 여쭤보고 컨펌을 받으면 돈 안 받고 할 거예요. 저희 팀에서. 근데 다른 데서는 돈을 받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서 우리가 이 낭독이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사색 읽기나 컨텐츠 만드는 것은 그 이제 마인드 파워리는 마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책을 읽어도 제가 그것도 그저께구나. 저희 이제 제가 있는 모 대기업에는 되게 그 협력사들의 그런 직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두세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협력사에서 일을 하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S 땡땡, 거기 이제 프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수학, 땡땡, 거기 대원. 그 다음에 이제 저예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요 땡땡이를 빼고 이제 또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책을 읽죠. 책을 읽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랬죠. 책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지식 확장? 지식 확장은 책 안 읽어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왜 읽으세요? 여러분께 어떻게 책을 왜 읽으세요? 수 대표님, 나는 책을 읽는 거는 내 생각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생각의 깨우침. 자, 미정 대표님. 그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꼭 대면하지 않아도 그 저자와의 만남? 그러니까 저자와 저는 왜 만나고 싶으세요? 그 근본, 본질.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끼어들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은 내 마음속에 받고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럼 세 누구나 분. 다 이렇게 대면으로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접 경험. 줄이기. 예. 그죠? 그럼 그 간접 경험은 왜 하고 싶으세요? 이 본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이 세상을 컨텐츠. 모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자,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순호 대표님 책 왜 읽으세요? 멘토를 찾기 위해서. 보세요. 간접 경험, 내 생각의 확장, 지식의 확장, 멘토를 찾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 본질은 내 행동의 변화를 갖고 싶어서 그래요. 내 삶이 변화되고 싶어서. 제가 경제 독서를 했던 거는 나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낭독을 하고 싶었던 건 제가 아무리 돈을 들여도 되지 않았던 지금도 이제 살짝 흥분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음폭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2년 차에 바뀌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가고 싶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취미로 읽는 분들은 머리에 지식이 들어와서 행동 가지 않아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가분스라 그래요. 머리는 커졌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흔히 꼰대가 많이 되죠.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품이 있고 행동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타고나게 그것도 있겠지만 경험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걔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책을 안 읽어요. 걔는 이제 피부관리사를 한 20년 했는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잖아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나는 책에서 배웠는데 얘가 하는 말은 얘는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배웠던 지혜, 본인이 엄마한테 배웠던 거, 언니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책을 읽는 건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멘토를 만나는 것도, 내 지식이나 지혜의 확장도 내가 변화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장 말씀하신 우리 시간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읽는 것도 있고 이건 내가 하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거 제가 책을 읽는 건 제가 즐거워지려고 읽어요. 나를 점검하려고 읽어요. 내 생각이 맞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지? 제가 한 1년 반 만에 어저께도 통화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써라, 읽어라, 말하라. 글쓰기와 독서는 하나니까 읽는 거는 묵독이 아니에요. 우리 낭독의 장점은 스피치 달인이 돼요. 지금 유순호 대표님도 정말 많이 좋아하셨고요. 저 아까 조혜숙 성우님 발표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전에 저렇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청산유수로 막 나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낭독의 훈련의 힘이지 않을까. 공란 대표님 입만 띄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1년 반 전에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아시죠? 제가 매 새벽마다 봤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이 됐으면 소프트웨어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김현수 대표님 하신 거 글쓰기도 반드시 같이 가시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낭독과 글쓰기도 하고요. 저는 필사도 그 중에 하나 추천을 드려요. 저는 매일 하거든요. 제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사정상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책을 내가 행동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읽어내면 그건 정말 독서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조만간에 황수 대표님과 얘기해가지고 강연 한번 잡을 건데 그때 다 얘기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부탁이 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주중에는요, 제가 보통 새벽 4시 반, 5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중에는 거의 강연을 안 해요. 저는 영어만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영어는 매일매일 숙제방에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주말에만 해드리거든요. 제가 하게 되면 저는 주말에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10시간은 무조건 화요일 날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을 해서 토요일 날 언제 한번 날 잡거나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경제 독서 그거 하는 거 좀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잘 쉬셨죠? 그리고 개족산 낭독회는 10월 28일 날 해요. 제가 21일 날 꼭 강의를 들어야 돼요. NCNS 제가 노동부 강사인데 그때가 또 오프라인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8일 날로 연기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 한 가지 하기 전에 하나만 우리 여기 보면 텔레그램에 보면 네, 어느 분은 이름이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혜라고 되어 있고 있는데 요거 고칠 수 있는 것 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이건 것 못 같아요. 고쳐요. 텔레그램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요? 왜 채설이 1이라고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정관, 어떤 사람은 조, 어떤 황랑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네. 자동으로 가서 아, 고치지는 그래요? 못해요. 알겠습니다. 고치는 감사합니다. 방법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네. 어느 분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내성우 님도 발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독서모임에 참여해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능률을 올리려면 발표도 하고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중요하죠. 소통이. 그죠? 책을 안 읽었으면 4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목록을 잡고 책을 잡고 쫙 펴서 보이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주의 힘, 우주가 이끌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보영성우님, 제가 요 하나만 읽을까요? 네, 네, 120쪽에 보면 여기에도 끝에 일기 쓰기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조금만 읽을게요. 네, 네, 일기 쓰기.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했던 성공이란 무엇인가? 멋진 집, 억대 연봉, 명품 가득한 드레스룸, 최신 전자제품을 제일 먼저 사는 것. 이런 내용을 쭉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내적 동기에 따른 성공을 그려보세요. 당신이 자기 꼬리를 쫓는 어린 고양이가 아니라면 이 새로운 그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그것을 써보고 지금 어떤 형태가 마음에 와 닿는지 보세요. 그게 진짜 성공의 모습입니다. 이건데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명언도 하고 또 내 목표도 그리고 내가 목표했을 때 나를 또 성공했을 때 나를 그려보고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때 뭐죠? 이 그림 보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진짜 성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낭독 화이팅!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네, 당신이 생각했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이제 시크릿을 낭독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페이지를 쫙 썼어요. 내 되고 싶은 거,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것을 다 썼어요. 책 읽을 때마다 뭐 생각나는 거, 읽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쭉 썼어요. 쭉. 이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잊어버리래. 우리는 그것을 한 번 쓰고 나서 또 쓰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한 번만 쓰면 된대. 우주는 다 모든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술램프.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진이한테 말하잖아요. 진이야, 나 지금 사과가 먹고 싶어. 그럼 사과를 뿅 주고, 나 지금 내가 크루즈를 타고 낭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딱 진이가 다 만들어주잖아. 근데 우리는 진이한테 명령을 내리면서 계속 그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진이가 다 줬는데 뭘 또 하냐.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기록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뭐 깜짝 놀란다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기록을 했었구나.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써보세요. 한 가지만. 내가 가장 갖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1월에 비전보드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23년도 우리가 영상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유료 강의인지 무료 강의인지 이제 이거 했었는데 아직도 제 핸드폰에 깔려 있어요. 1월 달에 서울숲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꿈은 현실이 된다. 성공한 것을 써보고 내면의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야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낭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낭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믿고 싶은가요? 나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싶으세요? 나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되겠죠. 나는 낭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낭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영어 전문가야. 그럼 영어 전문가가 되는 거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구하라. 구하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구하시고 찾으세요. 그러면 찾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주에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종교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주에게 다 말하세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거야. 믿고 구하면 구한 줄로 믿으면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누구인가? 좋아요. 나의 내면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겠죠. 고영성우님? 네,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혼자만 얼굴이 안 보여. 마스크도 좀 벗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잘 때도 이렇게 하고 자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목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목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자면 엄청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예전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빨리 벗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마스크 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스크가 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걸 좋아하고 잠잘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자면 목도 보호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습관이라고 진짜 할까요? 마스크가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스크 쓰고 자는 게 좋은데 면 마스크 쓰는 게 더 이제 나은 거죠. 그냥 아, 일반 그 조기 부직포는 그래도 화학 네. 물질이 좀 있으니까 네.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네, 가장 훨씬 맞아요. 좋은 것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네? 가장 좋은 것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나에게서 나아간 이 세균들이 다시 내가 또 먹게 되는 꼴이거든요. 마스크를 그거는 안 잘 쓰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면 마스크 썼는데 그 이제 좀 또 세탁을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네네. 이거를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지금 현재 그 낭독 독서하는 그 지정 도서 중에 에, 다 좋았는데 인생의 태도 이 책은 정말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 삶의 지침서처럼 옆에 두고 이렇게 항상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게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그 내용, 그 단락단락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100%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최서린 성우님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실 때나 여기 이렇게 글 쓰시는 거 이렇게 보면 저랑 굉장히 이렇게 그 생각이 많이 비슷한 그런 게 많고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되게 부러워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굉장히 시크릿을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운동을 나갔는데 비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 우산을 안 가지고 이제 운동하러를 막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저희 집에서 이제 좀 걸어서 한 20분 거리로 가면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해서 그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서 갈 때 어떻게 가지?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어 운동을 거기 이제 이제 거기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비를 피해서 그 제자리 이제 뛰기나 이런 스트레칭 이런 거 운동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갈까를 생각하다가 옆에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니까 그 운동장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때는 항상 거기가 잠겨 있고 닫혀 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안에 사람이 있나 하고 사람이 있으면 우산을 좀 하나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남자 한 분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그렇다고 바로 가서 저 우산 좀 빌려주세요를 못하고 계속 망설이면서 그 말을 못하고 망설이면서 거기서 그 앞에서 계속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우산 하나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지금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내 마음을 알고 우산을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산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던 우산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시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제가 저기 이제 멀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 날 때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산을 쓰고 이제 집에를 비 안 맞고 이렇게 잘 왔거든요. 만약에 그 우산을 못 구했으면 집에 올 때까지 비를 쫄딱 맞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이제 어제 경험을 했고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제가 좀 초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그냥 99%의 절망이지만
정말 0.1의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서린 성우님도 뭐 어렵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막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뭔가 멘토처럼 이렇게 본받고 싶은 그런 저분하고 가까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공감이 나도 이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저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그거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유 저렇게 살면 아주 힘들 것 같다 막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들도 저한테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이제 저를 쉬게 시키기 위해서 제 남편은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막 저기 뭐 어디 이상한 데로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 이거 원치 안 해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은 제가 이제 어저께 읽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117쪽 보면 성공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 거기를 제가 이제 낭독을 해가지고 어저께 늦은 시간에 이제 텔레그램에다 올렸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크릿 아까 이제 김영숙 대표님이 다른 방에서 뭐 시크릿에 그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시크릿 책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읽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막 끌어당기는 힘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항상 갖고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낭독 요즘에 이제 독서 낭독 이거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맨날 저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그래 너가 최고야. 너 진짜 이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뭐 저를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를 제 스스로 저한테 막 예전에는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로 뱉어가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이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최서린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훨씬 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앞으로 이렇게 정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 마지막 그 목표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신세 안 지고 뭐라 그러죠? 그 자연사 하는 거. 저는 병원 가지 않고 자연사 할 수 있는 것이 제 최종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말로 계속 저 혼자 있을 때 되뇌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네, 파이팅! 파이팅. 아니 멋지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못한다고 했어요?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낭독 독서 모임 올 때 말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니 갈수록 말을 아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우체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마스크. 저는 잠잘 때 맨날 입을 벌리고 자서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했고 마스크도 쓰고 자봤고 지금 황보영 성우님처럼 목도리도 하고 자봤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하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입 아니요. 테이프 입, 코
요게 코. 입콕이라고 요거를 하고 잤더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어디서 사는 네. 거예요? 병원? 약국에서 약국? 약국에서 입 벌리고 잘 때 이렇게 붙이는 거 반창고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알고부터는 자꾸 누구한테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름이 입콕밴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독서 감사합니다. 모임에서 호흡의 기술 그 책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죠.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책에서 배운 것은 뭐지? 활용을 하셔야죠.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게 중요하고요. 입술 벌리고 자면 자다 깨면 목도 아프고 몸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입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자면 좋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유튜브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강사분이 자기 잠잘 때 그 녹음을 해보면 자기 잘 때 코를 고는지, 잠꼬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녹음을 했어요. 제가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그 강사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바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이제 한 12시 넘어서 제가 항상 자니까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이제 핸드폰 녹음기를 딱 켜놓고 잠을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들어봤더니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코 곤다는 거를 전 몰랐는데 예전에 저희 선생님들하고 1박 2일로 그 워크숍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저보고 원장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자기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녹음을 첫날 해봤더니 코를 조금 골긴 골더라고요. 근데 엄청 심하게 골지는 않았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간히 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딱 3번을 하더라고요. 잠꼬대를. 근데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애기 이렇게 좀 기질이 약간 까다로운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자주 울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잠꼬대를 하고 또 이제 3가지 다 그 어린이집에 관련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학계나 어린이집에 생각을 내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의식을 제가 깊게 고민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어린이집에 그만큼 많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깨 알았어요. 저를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계속 해봤는데 크게 이렇게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숙면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유튜브 강의를 또 들으면서 그 명상하는 운동하면서 그 명상하는 그 강의를 들었는데 어제 또 이제 제가 또 바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눈 감고 서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하신대요. 앉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서서 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유롭게, 좋아요. 여러분이 네. 발표를 안 하시니까 보영성우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유익한 얘기 전해 들으니까. 맞죠? 좋아요. 우리 미정성우님, 네, 용기를 얻으신 것 같아요. 110페이지와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진심을 다해 아니요라고 말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음을 상대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길과 상충되는 일을 해주길 바랄 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112페이지에 이렇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믿을 수 없게도 이런 태도가 실제로 관계를 탄탄하게 해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척이나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과 헌신, 애정과 신의와 존경을 담아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 문장들이 저한테는 조금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데 저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럴 때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의를 다해서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한다고 하면 상대도 그거를 받아준다는 거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큰 낭독 파이팅! 수확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니요 이 말을 못하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도 있는데 이 아니요를 못해.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 것을 꿔주면 괜찮은데 돈이 없는데도 끌어다 카드 받아서 자기 카드로 대출해줘. 나 돈 없어 하니까 어떻게 카드로 해줘.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까지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과의 관계에서 다 깨져요. 다 깨져. 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조직 생활 할 때도 아니요 이 말을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죠. 밥 먹으러 가자.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마치고 가는데 가자 그러면 하던 일도 하지 않고 가고 뭐 좀 해라 그러면 예 무조건 예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게 조직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 너무 과중한 거야. 제가 아는 공무원 여성분도 있는데 그분은 노를 못하는 거야. 노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을 다 한대. 막 다른 사람 할 일도 다 자기한테 준대. 상사가. 아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나 미치겠어 언니. 어머 안 된다고 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일 잘한다고 다 나한테 줘. 다른 사람들은 다 놀아. 핸드폰 갖고 놀아. 아 근데 다 자기한테 준다는 거야. 노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안 돼.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더 좋아지고 내 일도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순우성우님 좋아요. 우리 캡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번 들고 캡처. 우리 순우성우님 나간다니까. 아, 내 얼굴 이렇게 가리셔도 돼요. 이 SNS에 또 왜 얼굴 보이게 했어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순우성우님이 여기 쓴 게 있는데요. 나는 1조 부자입니다. 효정 도담 장학재단 이사장님입니다. 썼죠? 이거 언젠간 될 것 같아요. 왜?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기록한 건 우주가 그 힘을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저도 노트에다 썼다가 옮겼는데 17일간 캠퍼스 문화센터를 세우는 게 꿈이죠. 1000억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만 모든 선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꿈이나 성공의 목표를 정할 때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고 싶다면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좋아요. 또 발표하실 분? 저요. 네, 민영성우님. 진심을 다해 아니요라고 말하나. 몇 페이지, 110조, 몇 페이지? 110쪽입니다.
110쪽. 아니다. 111쪽 갑니다. 저 두 네. 번째 단락입니다. 나를 극도로 화나게 만든 사람에 대해 크게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건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건 우리가 직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자신이 과잉 섭취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일중 독자는 자신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직시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상대와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나를 극도로 만든 화나게 한 사람에게 크게 감사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직시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비만인 사람은 자신이 이제 많이 먹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지 않고 있고, 또 일중 독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일중독자. 그러니까 일중독자는 자신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걸 인지하지 않고 있다. 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상대와 내가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나, 이걸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건데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극도로 화나게 만드는 상황,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나한테 엄청나게 뭘 하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특히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냐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를 통제하는 건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 문장에서는, 이제 통제하는 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게 또 다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걸 단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다음 이직시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나온 다른 문장들은, 내가 상대와의 문제가 있거나, 비만이거나, 또 일중독자거나 할 때 경우에는 그 자신의 상황을 인지해서 좀 자신이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또 노력하기 위해 또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양도 파이팅.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를 극도로 화나게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라.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오죠. 제가 낭독시대 책이 나왔을 때 그 다른 A라는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했어요. 인셀에 미리 계약금을 50만 원 받고 7%의 계약금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대표님, 작가님 다음 주면은 출간 계약이 됩니다. 디자인 나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루 앞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컨펌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이 지금 좌지우지하게 생겼대요. 중간에 누가 아파서 그만둬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진짜 이 책 언제 나오는 거야? 내가 1월 달에 넣었는데 그게 한 7월인가? 이때 돼가지고 막 안 된다는 거 8월. 7월인가? 6월쯤 됐는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5월이었나? 그래서 어버이날 맞춰서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했죠. 그래서 진짜 그러면서 또 이메일을 또 막 보냈어요. 출판사마다 이곳저곳에 다 보냈죠. 근데 더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10% 초보 작가한테 10% 주는 곳이 없대는데 계약금은 10%를 주고 10%가 아니라 계약금을 100만 원을 받고 인세를 10% 준다는 거야. 더 좋은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상황이 안 됐으니 망정이야. A라는 출판사와 출판이 됐으면은 더 좋은 상황이 안 됐을 텐데 그래 낙담하고 제가 안 넣었으면은 낭독시대 책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더 좋은 조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 책을 쓰면서 수익이 배가가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더 좋은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세요?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정말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호박이 넝쿨째 이렇게 굴러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정말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계속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최근에도 계속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감사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낭독 독서 이 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일기를 전자책을 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계속 이제 그동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예전에는 일기를 좀 쓰다가 또 중간에 또 안 쓰다가 계속 이래서 쭉 이어서 이렇게 써보지를 못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나도 그러면 한번 감사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쓰기 시작해서 7월 달부터 써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 감사일기를 어, 거의 이제 마지막 그 하루 마무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사일기를 막 쓰다 보면 하루 일과를 내가 했던 거를 막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지?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 이제 생각을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생각이 돼요. 오늘 누구 할머니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할머니가 뭘 주셨고, 누구 어머님이 뭐 원장님 피곤하니까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일하다가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감사한 거를 생각하다 보면 막 10가지 이상이 매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그런데 어저께 명상 그 강의를 유튜브에서 명상 강의 듣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고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을 잘 때 그 숙면을 하게 되고 불면증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일기, 칭찬일기, 뭐 감정일기 이렇게 쓰면서 제가 하루를 마무리를 딱 하고 잠자리에 이제 딱 들으면 저는 갱년기라는 걸 한 번도 이렇게 아직 현재까지 느껴보지를 않았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다 갱년기라고, 저보다 다 나이가 뭐 5, 10살, 15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다 갱년기래요. 막 더워 죽겠다고, 막 애들은 추운데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갱년기를 지금 한 번도 느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더 감사하게끔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파이팅! 우리 보영성우님이 아들을 참 잘 뒀어요. 아들을 참 잘 뒀어요. 아들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보영성우님을 저하고 연결을 해준 거잖아요. 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오주가 빨아들였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네. 독서 모임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네. 이 낭독 모임에 오길 얼마나 잘했어요. 예, 근데 저희 아들이 꼭 여기를 이분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찾아보고 여러 군 찾아봐야지. 왜 꼭 저기 하는, 엄마 내가 여러 군데 다 찾아봤는데 이분이 엄마한테 제일 잘 맞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료 강의를 들었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그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뜬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근데 또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돌보면서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자야 돼. 나쁜 것 다 머릿속에 안고 자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 보는 것도 나오죠. 그죠?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이야기도 해주는데,
어디 있죠? 몇 페이지? 어쨌거나 시험 보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써라. 나는 누구인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음, 나는 누구인가? 시험 문제. 아무튼 네, 넘어가고 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79페이지 가기 전에 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위에 줄 보세요. 평소에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쓸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아픈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건강 독서 모임을 통해서 건강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내가 작은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나중에는 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몸이 조금 부실하다 하면 건강식품 드세요. 내가 다른 걸 자기 개발을 할 거야. 나 거기 돈 써야 하는데 그걸 쓰면 뭐예요? 내가 아프면 끝인데. 그러면서 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밑에 보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들어가 장미향기를 맡을 수 있다. 자신의 책임을 지면 인생에서 벌어지는 장미향기를 맡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 친구 엄청 운이 좋은 걸 저 사람은 타이밍이 완벽했어. 항상 딱 그 자리에 있더라니까. 그러나 이것은 태도의 문제다. 삶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삶을 잘 운용하는 사람은 내겐 늘 좋은 일만 일어나라고 말한다. 내겐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 숙지하세요. 내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면서 79페이지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흥미로운 일을 하면 피곤함이 없어요. 지금부터 나의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마주했죠. 인생의 태도 두 번째 시간을 마주했는데 나의 인생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했죠. 자신감도 선택이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필요하다면 화를 이용하라. 화를 무조건 참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우리 순애 성우님을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 혼자 얼굴을 안 내밀고 있어요. 왜 순애 성우님은 얼굴이 안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주영 성우님은 왜 얼굴이 안 보이는가? 지금 이 두 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장하기를 선택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가? 노아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목차 보고 있어요.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힘. 우는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나 자신과 동료가 아닌 것 6가지. 이름표를 붙이지 마라. 누구 엄마, 누구 아들. 이 이름표가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 뭐 직장 상사 대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기꺼이 행동하라. 자신을 믿는 이상주의자가 되어라. 이분은요, 진정한 성공은 발견하는 것이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내 안의 목소리, 어떠한 목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다. 진심을 다해 아니오라고 말을 하라. 내 안에 사랑을 따르며 일하는 법. 성공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다.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우리가 일요일 아침 낭독 독서 모임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짝꿍, 보이지 않든 보이든 짝꿍을 칭찬하는 걸 뒤에 쓰시고 오늘 감정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정일기. 나의 감정. 이 시간에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낭독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 책에서 느끼는 내 감정은 무엇일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기록을 아주 잘해준 우리 민영 성우님이 계시죠. 네. 네, 민영 성우님 쿠폰
3,000원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성우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죠. 우리 이내 성우님도 잘했죠. 여기에다가 1일차, 2일차, 3일차 정인회만 써놓으면 모르죠. 네,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정 성우님 1일차에서 끝났죠. 네. 네, 저도 1일차, 2일차 바쁘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이 몇 일차죠, 그러면? 우리 미영 성우님한테는 2일차가 되겠는 거죠. 제가요? 아니, 미영. 아, 아, 미영 아닌가요? 정. 미정 성우님한테는 2일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민영 성우님도 이렇게 며칠 차인지 이렇게 붙여보세요. 네. 네. 6일차, 7일차. 저는 며칠 차야? 저도. 3일차. 저는 4일차가 되겠군요. 밀린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그냥 날짜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봐드릴게요. 저도 잘 못했으니까. 오 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등록할 때 이거 빼드릴게요. 쿠폰 금액만큼. 네.
1분 남았습니다. 제가요, 낭독하면서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짜로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탑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 웨딩이라 그 드림협회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우리 낭독하는 팀, 네, 몇 명은 무료로 여행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끝까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의 태도 낭독 독서 모임 2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틀리죠. 내가 1년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그리고 다음에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다 다르죠. 제가 2021년 10월 18일 날 최덕분 고프로 9기에 참여했을 때 덕분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2년이 흐른 다음에 또 이 책을 또 읽네요. 읽을 때마다 이게 느낌이 다르죠. 먼저 우리 민영 성우님이 기록을 해주셨네요. 네, 제 감정 일기 낭독하겠습니다. 1번. 지금 나는 낭독 독서 모임을 해서 즐겁다. 2번. 내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3번. 나는 항상 긍정적이다. 4번. 나는 손이 남들보다 이뻐서 즐겁다. 5번. 나는 남들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자신감을 샘솟는다. 6번. 지나간 이는 빨리 잊는다. 7번. 밤에 잠을 설쳐서 졸립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손이 예쁘시군요. 보영 성우님. 네. 아침 일찍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다. 나의 감정은 행복하고 보람있다. 이 시간은 나에게 큰 에너지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해주고 독서와 나눔으로 인해 내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자신감도 함께 강화되는 것 같다. 김영숙 대표님, 최소린 대표님, 함께한 성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파이팅. 네, 보영 성우님 다음에 전해요. 성우님들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낭독 모임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나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있다. 매일이 위대한 날이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멋진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멋진 곳이다. 내가 있는 곳이 멋진 곳이다. 나는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날을 낭독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우주의 만물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믿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후회하지 말자. 현재에 집중하자. 낭독 모임은 나를 바로 세워준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낭독으로 세계 크루즈 여행을 하며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천억 부자가 된다. 낭독 17일간 캠퍼스 3,000평 규모 10층으로 세워진다. 전 켈리체가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막 강의를 하잖아요. 저도 크루즈를 하면서 낭독을 강의하는 꿈을 꿉니다.
일요일 아침 6시 낭독 모임에 참여하는 성우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나를 성장하고 발전시켜 주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낭독 파이팅. 정인혜 성우님. 교회에서 오늘 문경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출발이 8시예요. 그럼 저것도 7시 반에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가면 되는데. 아이, 그래서 갈팡질팡 했었어요. 어머, 어떻게. 근데 왜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최서진 대표님이 이 낭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뭐 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또 낭독을 통해서 간접 경험,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낭독을 통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또 낭독을 통해서 스피치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낭독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낭독을 통해서 나를 단단해지기 위해서, 이 말을 딱 듣고 그래 가지 말자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박수. 박수. 그래서 오늘 내 행동의 박수. 변화가 추구한 듯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화이팅. 아, 우리 선희 성우님 대단하시네요. 말 한마디에. 여행을 갈까 말까. 이 가을 문경에 가면 정말 좋거든요, 경치가.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주저앉혔다는 거 대단한 거죠. 감사합니다. 공란 성우님. 공란. 저는 꿈을 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은미대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이 시간 동안 행복합니다. 인생의 태도를 낭독하면서 또 다른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낭독 파이팅. 오늘은 발표가 조금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공란 성우님. 아, 지금 또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잠깐 산만했어요. 아, 괜찮아요. 이게 귀로 들으면 돼요. 지금 그래서 끝날 이제 시간이죠. 해숙 성우님 나가셔도 돼요. 네. 비디오 끄셔도 돼요. 해숙. 네. 네네네. 조혜숙 나의 감정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쉬게 하는 것도 잘하고 있구나. 예스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 십시일강 낭독 화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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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난 성우님 꿈을 꿀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성우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이 시간 또한 행복합니다. 인생의 태도를 낭독하면서 또 다른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우리 미정 성우님. 짝꿍 조은희님 뵙지 못해서 아쉽고요. 다음 주에 칭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아침 시간에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하루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서린 성우님. 2023년 10월 15일 최서른의 감정일기. 행복이 넘치는 아침이다.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지혜와 각 성우님들의 일상 속에 또 다른 삶의 철학이 들어있었다. 오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은 관계라는 단어이다. 관계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것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것이 놀랍다. 지금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아침이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그리고 나.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다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든 윈윈한다고 한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지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꼬리표가 붙은 것이 아닌 나 본연의 최서린의 모습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몹시 감사하다. 이 아침 함께 하신 모든 성우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낭독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서로의 이렇게 감정과 칭찬, 짝꿍 칭찬까지 하니까 이 낭독 독서 모임이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만 나누다 끝나면은 그냥 없는데 이렇게 또 자기들의 생각, 본인이 표현한 생각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주영 성우님 아픈 건 아니죠? 우리 순애 성우님하고 그죠? 듣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영 성우님이 이 끝에 이렇게 쓰잖아요. 김영숙 대표님, 최소린 대표님, 함께한 성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잖아요. 멘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누구 강사님, 누구누구 강사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잘 쓰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성공한 멘토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낭독 독서 모임을 이끌어주신 김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건강 독서 모임을 이끌어주신 김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배경학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올 때 그 말을 꼭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사들이 그 사람의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한대요. 근데 우리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딱 사라지는 경우는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훈련을 받죠. 멘토들한테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오늘도 멋진 낭독 독서 모임을 이끌어주신 김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방의 호스트를 칭찬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희망도서관에서 낭독 독서 지도사 과정을 한 4주 과정 지금 하고 있는데 2주차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대표가 이창준 대표님이에요. 그럼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초청을 해줘서 낭독 독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창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독서 모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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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파이팅! 네, 오늘도 멋지게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를 안 하면 녹화본을 드렸는데 여기 그 말을 한 대표님이 안 나오네요. 그 말을 한 성우님이 안 나와요. 낭독 독서 모임 참여 안 하면 녹화본 주지 말자.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낭독 독서 모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일요일마다. 6시에 낭독 독서 모임 진행하니까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디오 크리에이터 과정을 21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21일 토요일 날 개강을 해요. 재수강은 5만 원이고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주면 50% 소개비를 드립니다.